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디지털 권리 및 유해 환경 대응을 위한 디지털 가이드북 제작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온 사업은 유해 디지털 환경 노출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 인식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캠페인 프로그램 권리온이라는 사업명으로 디지털 세상 권리를 켜다, 권리온,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청소년 디지털 권리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오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청소년의 권리 인식을 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해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디지털 권리를 배우고 스스로 지키며 직접 제작한 가이드북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한 교육의 대상이 아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권리온 사업은 유해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9월에서 11월간 진행하며 200에서 220만 원의 사업 비용이 들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는 회화가상복지관의 박예승, 육지연, 이수민, 주혜린 총 4명의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마스코트 삐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스코트 삐오는 청소년이 디지털 권리를 배우고 지키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병아리 캐릭터로 디지털 위험 신호를 삐삐하며 찾아내고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권리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사업의 전 과정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제 및 용어 정의입니다. 권리온 사업에서의 문제는 성장 과정에 있는 9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자기기 기반의 디지털 환경입니다. 권리온 사업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며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유해하다 정의합니다. 디지털 환경이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한 정보 환경인 디지털과 개인을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의미하는 환경이 결합되어 형성된 용어입니다. 이어서 권리온 사업 계획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가해전 위험군 22.7% 중 청소년의 가해전 위험군이 43%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아동성장발달종단연구 2025에 따르면 청소년의 86%가 하루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경험률을 조사하였을 때 42.7%는 경험해 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의 여성가족부, 현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해전 위험군인 청소년의 수는 22만 명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여자인 청소년은 전두엽 발달이 미성숙하여 자기조절이 취약하고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일상화된 세대이고 권리 침해 인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문제 인지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현재 청소년은 디지털 가해전 문제와 사이버 폭력이 통계로 확인되는 쉽지 않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권리 침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교육 개입이 시급하고 권리인식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한 자기보호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를 알고 스스로 보호하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온 사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디지털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의 디지털 과노출이 심화되었습니다. 둘째, 청소년기 자기조절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해전이 발생합니다. 셋째,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돌봄 공백이 생겨 보호자의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디지털 가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청소년은 디지털 권리 인식이 부족하여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는 단순한 디지털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디지털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영향은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기기 가사용으로 인한 생활 리듬이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가족 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둘러싼 부모의 지도 및 통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의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며 사회적 단절과 소외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독행동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과 가족과 사회는 모두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어느 순간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디지털 권리 인식을 필수적으로 향상하고 이를 지역사회로 확산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 및 영향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프로포절에 작성되어 있으니 프로포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혼 사업은 기존의 유사 사업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사 사업의 경우 전문가의 일방향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 이수 후 종료되며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 내부에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이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리혼 사업은 청소년이 직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참여형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리교육, 가이드북 제작, 캠페인 진행이라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디지털 권리 가이드북을 캠페인 자료로 활용하고 청소년 주도로 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해서 지역사회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의 주체이자 지역사회 변화의 참여자로 본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화가상복지관의 강점으로는 첫째, 지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발달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풍부하게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 모집과 보호자 협조 확보가 용이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단순 교육 대상이 아닌 유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이해하고 권리 인식, 자기보호,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아동권리 자료 및 홍보 네트워크로 연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전대학교 지역특화사업 캠페인과 연계하여 캠페인 장소 및 지역 주민 홍보 자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확산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수행인력 4명이 직접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가이드북을 구성, 캠페인 운영, 평가까지 담당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리원 사업의 핵심 참여자는 유해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10명입니다. 핵심 참여자는 권리교육온을 이수하고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 권리온을 거쳐 캠페인 진행자로 참여하는 내권리온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전 과정을 참여하는 만큼 성과 측정의 주요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주변 참여자로는 내걸리 온 캠페인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약 100명입니다. 내걸리 온 캠페인은 동춘당 공원에서 한 번, 대전대학교 지역특화사업 캠페인에서 한 번 진행하여 총 2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변 참여자는 청소년이 설명하는 디지털 권리의 정의, 디지털 권리 침해 사례, OX 퀴즈에 참여하고 가이드북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권리 인식이 향상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를 모집할 때 회화가상복지관에서는 대상자를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만 선별해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는 배제되는 크리밍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여 대상자 선정 시 사전 간이 인식 조사를 실시해 디지털 권리 인식이 낮거나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을 우선 선발하고 자발적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연계기관을 통한 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하여 이미 디지털 권리 인식이 높거나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선발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 중심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참여자 모집 방안으로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관련 기관에 게시하고 홍보 협조를 요청하여 QR코드로 신청받는 것과 더불어 연계기관을 통한 대상 추천 접수가 있습니다.
모집 후에는 청소년 참여 동의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 예시 자료입니다. 청소년 참여 동의서 및 보호자 동의서 예시 자료입니다. 다음은 권리혼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권리혼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1단계 권리교육온은 유해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의 정의 및 주변에서 디지털 권리 침해 사례 찾아보기, 디지털 권리 보호 방법을 구체화하기 활동을 2주에 거쳐 총 3회기 진행합니다. 사업 2단계 권리온은 1단계 권리교육온을 이수한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구성하고 제작하며 가이드북 내용을 숙지하고 캠페인을 준비하는 활동을 2주에 거쳐 총 3회기 진행할 것입니다. 사업 3단계 내권리온은 사업 참여 청소년 10명과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전 동구 지역 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 보호 캠페인을 총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행 인력 4명과 연계 기간의 슈퍼바이저 1명이 함께 활동에 참여합니다. 총 8회기 중 1회기 세부 계획서 및 교육 자료를 예시로 첨부하겠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포절에 작성되어 있으니 프로포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준비 기간인 8월부터 결과 보고 및 자료 활용이 이어지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리혼 사업은 총 3개의 기관과 연계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디지털 권리 관련 자료 및 교육 콘텐츠를 공유받고 프로그램 홍보를 협조받아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동춘당 공원 캠페인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캠페인 장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지역특화사업 캠페인과 연계하여 캠페인 장소를 제공받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홍보 및 운영을 협력하여 지역 주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실질적인 캠페인 참여 기회가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은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통해 사업의 자부담률을 높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대상자 모집의 홍보와 캠페인 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제작 비용과 회기별 학습지 및 활동지 인쇄 비용, 가이드북 시안 출력 및 제본 비용, 캠페인 준비 비용, 기타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 나가고 인건비 및 사업비의 일부는 자부담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로포절을 통해 전체 예산 편성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목표 및 평가입니다. 권리교육원에서는 디지털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3회 실시하는 것과 참여 청소년 전체 출석률 75% 이상 달성하는 것을 산출 목표로 잡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회기별 활동 일지를 통해 교육 내용 및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회기별 출석부를 통해 출석률을 확인할 것입니다. 권리원 가이드북 제작에서는 3가지 주제로 완성되었는가, 가이드북을 일부 이상 제작하였는가를 산출 목표로 잡고 진행 일지와 최종 결과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내권리 온 캠페인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 가이드북 배포 캠페인을 2회 진행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가이드북과 QR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것, 캠페인 만족도 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캠페인 운영 일지와 QR코드 배포 수량 및 캠페인 참여 기록과 만족도 설문응답지 수합 여부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성과 목표와 모니터링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권리교육원에서는 참여 청소년의 70% 이상이 디지털 권리 학습 확인지에서 80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습 확인지를 통해 평가하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청소년의 수를 성과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온 가이드북 제작에서는 참여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 인식 및 자기조절 능력이 사전 대비 10%포인트 이상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전 사후 자기점검표로 비교하여 개인별 그래프를 통해 향상 정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내권리 온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 후 지역 주민 디지털 권리 이해도가 사전 대비 20%포인트 이상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캠페인 전후 OX 퀴즈 점수를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가이드북의 내용 적절성과 이해 용이성을 추가로 확인할 것입니다.
성과 목표 모니터링 방법의 자료 중 학습 확인지와 자기점검표의 예시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확인지는 교육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자기점검표는 디지털 생활 속에서 디지털 권리 실천 정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리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참여 청소년에게는 디지털 권리 개념을 스스로 학습하고 일상 속 침해 상황을 인식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가이드북 제작 참여를 통한 자기주도성, 창의성, 협동심을 향상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천 역량 내면화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고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는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디지털 권리 인식이 향상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제작한 QR코드 가이드북이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에는 청소년 디지털 권리 분야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측정하고 연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으로는 청소년이 제작한 디지털 권리 가이드북은 QR코드 형태로 디지털화하여 기관의 SNS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배포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사례 및 가이드북 자료를 연계기관과 공유하여 유사 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 내부의 자료로 보전하고 지역 사회로 공유하여 디지털 권리 교육이 참여형 교육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권리 온, 안전한 세상 온.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일상을 위해 권리 온 사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